안녕하십니까. 내 채널에서 브로드마켓 FATM을 담당하는 윤영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내 채널에 EMI 내성 앰프를 이용하여 용이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로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있어서 EM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 대비 EMI 영향, 그리고 이런 EMI는 시스템에서 어디서 오는지, 다음으로 전반적인 시스템 센시티비티와 EMI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점들과 EMI 대상 앰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EMI 대상 앰프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시스템이 개선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P앰프의 퍼포먼스와 EMI 관계, 다음으로 EMI RR이라는 어떤 패러미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EMI RR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내 채널에 EMI 대상 앰프의 종류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날로 RF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의 제품들과 많이 익숙해지죠. 이런 것 증가로 인하여 부품 간, 기기 간의 EMI 간섭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링톤이 오디오 기기에 영향을 주고 오디오 스피커에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EMI란 무엇일까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것은 즉 제품의 성능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EMI를 나눌 때 자기 자신이 주로 발생시키는 부분과, 즉 본인도 발생을 시키지만 주로 영향을 받는 제품을 나눠보면은 전자레인지나 이런 면도기, 핸드폰들은 주로 발생을 시킨다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또는 스피커폰 또는 노트북 등등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액퀴지션 시스템에서 EM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나 그 다음에 온도, 유체 또는 습도 센서 등이 데이터 액퀴지션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이 데이터 값을 읽혀지는데 핸드폰 등 이런 주변의 간섭에 의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읽게 되고, 원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즉 리미티드 범위의 데이터를 읽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또 시그널의 퀄리티가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터페어런스를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와이어링 관계에 있어서는 센서와 OP앰프 간의 연결, 그리고 OP앰프와 ADC 간 또는 ADC와 DSP 간의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 그 자체로서는 센서, OP앰프, ADC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어런스 메커니즘에서 와이어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자체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로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의 메이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성 또는 방사성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O 케이블이나 파워 라인을 통해서 방사된 노이즈가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아니면 컨덕티브 상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안테나의 센시티비티는 와이어의 디멘전과 그 다음에 커플링 패스의 성격에 나타나는 거고, 이런 모든 인터페런스 자체는 항상 전압과 전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어링이 어느 정도 센시티브한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에서 OP앰프, OP앰프에서 ADC, AD에서 DSP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센서에서 OP앰프로 들어가는 이 OP앰프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체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시그널 레벨이 아주 적어서 이걸 증폭을 크게 함으로써 여기에 나타나는 노이즈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리 잠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센서와 오프앰프 간에는 상당히 긴 와이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섭을 잘 받는 거죠. 그 반면에 오프앰프 출력과 ADC 간의 연결에 있어서는 이미 앰프에서 상당히 시그널을 한번 키워주었기 때문에 적은 레벨의 노이즈가 들어와서 전체 시그널 대비 이 ADC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아날로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긴 하고, 그 다음에 하이어 레벨의 시그널이 됐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프앰프와 ADC 간에는 어떤 와이어 길이가 상당히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DC와 DSP 간에는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컴포넌트 레벨에서 인터페런스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RF 시그널은 로우 프리퀀시 됩니다. 여기 RF가 들어와서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의 난-리니어리티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RF에서 LF로 로우 프리퀀시로 바뀌어지는 것들은 파워 레벨과 주파수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인터페런스는 전압과 전류 항목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 부분에서 센시티비티를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 부분과 이미 중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앰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 게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인풋 시그널을 오프앰프를 통해서 디텍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ADC는 여기서 받은 시그널을 그대로 AD 컨버전만 하기 때문에 좀 덜 민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SP 자체는 거의 크게 연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외부 인터페런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았을 때 아까 앞에서 와이어와 또는 부품 레벨 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센서로부터 오프앰프의 입력 부분 연결되는 이쪽 와이어와 오프앰프의 자체 특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MI 내성 앰프를 가지고 어떻게 또는 이런 게 EMI 내성 앰프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퍼포먼스별로 퍼포먼스 측면에서 EMI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EMI RR이 무엇인지, 또 EMI RR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MI 대성 앰프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인터페런스 생겨도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 즉 EMI 대성 앰프입니다. 즉 외부에 인터페런스 RF 리소스가 발생해서 컨덕티브 내지 RF적으로 영향을 줘도 오프앰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그대로 동작해주는 거죠. 즉 인터페런스 시그널이 근본적으로 오프앰프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않도록 되어 있는 오프앰프, 이런 게 EMI 내성 앰프입니다. 그러면은 RF 시그널이 어떻게 오프앰프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시그널은 이런 디바이스들을 거치면은 DC 오프셋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RF 시그널이 있고 없고 했을 때 오프앰프의 출력에 티피컬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오프셋이 전압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보통으로 가죠. 즉 EMI 내성 앰프들은 이런 오프셋이 중간에 커지는 영향이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F 시그널이 내부에서 다 걸러지고 오프앰프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MI 내성 앰프와 일반 오프앰프 간의 동작에 따른 파형의 변화를 데몬스트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과정 중에 두 개의 파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EMI 내성 앰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그널의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고, 전반적인 제품들을. 또 중요한 포인트로는 외부의 부품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필터가 필요 없어지죠. 이런 필터들이 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가 없어지니까 부품의 컴포넌트 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부품이 작아지면은 PCB 사이즈가 적어지고, PCB 사이즈가 적어지고 부품이 적어지면은 릴라이빌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결과죠. 이래서 이러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MI 내성 앰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시트를 보고 무엇을 보고 골라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텐데요. EMI RR이라는 어떤 팩터가 있습니다. 즉 EMI Rejection Ratio라는 거죠. 아마도 오펜프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문구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즉 EMI 내성 앰프를 찾고자 하시면은 데이터시트의 특성표에서 EMRR이 디스크리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EMI-RR의 데피니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RF 피크 대비 RF 피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프셋의 영향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EMI-RR RF 피크는 20로그 VRF 피크 대비 델타 VOS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F 피크는 앰플리튜드, 즉 인가되는 unmodulated RF 시그널의 크기로 나타내고, 델타 VOS는 이 인가되는 RF 특성에 의해서 원래가 오펜프가 가지고 있는 오프셋의 어떤 변화량으로 계측이 되는 부분을 상대 비교한 것입니다. RF 딕테이션 응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VOS는 항상 RF 피크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이 비례 관계는 EdB 볼트 per dBVP에 해당이 됩니다. 즉 EMI-RR은 항상 RF 레벨에 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RF의 값이 높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델타 VOS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로 EMI-RR를 표시할 때는 RF 피크를 항상 100mV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델타 VOS의 변화값으로 비교를 하는 게 바로 EMI-RR입니다. 만약에 100mV를 기준하지 않을 때는 항상 여기다가 피크라는 레벨을 두고 따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EMI-RR과 VRF와 델타 VOS 관계를 모두 dB로 한다면은 간단한 산술적인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로 내부에서 EMI-RR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EMI-RR, 즉 이런 인터페런스 레벨은 회로 안에서 다시 그 반복 재생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간단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EMI-RR을 항상 같은 파워 레벨의 기준으로 해서 특화시켜 놓음으로써 파워에 관계없는, 즉 델타 EMI-RR이라는 것은 파워에 관계없는 변수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EMI-RR이라는 값을 알게 되면은 이 회로가 얼마나 EMI에 덜 영향을 받는지, 얼마나 더 강한지 이런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EMI-RR과 다른 파워 레벨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자 없이 EMI-RR을 표현하게 되면은 100mV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100mV가 아닌 다른 값, 즉 1V 피크 값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에 따른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MI-RR과 1V 피크로 기준해서 측정했을 때의 차이는 20dB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EMI-RR은 20로그 델타 VOS 100mV죠. 요 관계식이기 때문에 EMI-RR을 1V 피크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저희가 100mV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EMI RR인데요. 이 식을 그대로 옮겨 오시게 되면은 델타 VOS는 똑같죠? 1V, 1V에 서로 없어지면은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식은 1V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VOS를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EMI RR 1V 피크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쪽의 식은 100ml에 1V니까 이대로 산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dB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EMI RR과 1V 기준에 했을 때 차이는 20dB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앰프의 포지티브 입력을 이용하여 EMI RR을 테스트하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전원단과 네거티브 전원단은 각각 모든 부분에 디커플링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는 네거티브 앰프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과값이 바뀌지 않도록 디커플링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즉 RF 시그널은 항상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 한 포인트로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RF가 다른 포트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디커플링 됐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어떤 이런 셋업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떤 결과값이 다르지 않도록 잘 셋업을 해주시고 입력단에는 RF 입력인 관계로 항상 50ohm으로 터미네이션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RF 반사판에 이런 영향들이 적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앞에서 페이지에 보여준 회로 세팅하신 다음에 Vout의 원을 읽으십니다. 즉 이때는 RF를 오프 시키시고 그 다음에 RF를 ON 시키신 다음에 또다시 Vout을 읽어주십니다. 그럼 Vout1과 Vout2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풋에 해당되는 오프셋의 변화량으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입력의 시그널이 없다고 쳤을 때 이 양쪽의 그 입력 게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값이 Voff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를 비교해 가지고 델타 VOS 즉 오프셋의 변화량을 측정해서 이 부분을 노이즈로 캘큘레이션 한 다음에 이게 바로 EMI RR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EMI RR 100mV 피크가 되는 거죠. 즉 이때는 인풋 RF 시그널을 100mV를 쓰시면 됩니다. EMI RR과 파워에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F 피크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델타 VOS도 항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울기는 2가 나왔었죠.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RF 피크를 임의적으로 어느 선을 올리게 되면은 델타 VOS에 주는 영향이 오히려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OPAmp가 세츄레이션 되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선까지, 즉 RF에 줄 수 있는 맥시멈 값들이 이렇게 각 주파수별로 제한이 오게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셋업을 하셔서 측정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EMI와 주파수 관련해서 EMI RR과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바이스 자체가 또는 외부의 캐피시터들이 일종의 액티브 필터 역할을 해줌으로써 주파수가 커질수록 EMI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프앰프의 포트별로 한번 외부 EMI 인터페어런스 관련해서 간섭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에 주는 영향과 VDD나 VSS에 주는 영향이 좀 더 민감하고 이보다도 인풋 단자에 주는 영향이 훨씬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풋 단자는 시그널이 받아들어와서 시그널을 증폭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는 EMI와 앰프의 토폴로지 관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EMI 내성 앰프와 그렇지 않은 앰프 사이에는 20dB 이상의 내성의 차이가 있고 같은 EMI 내성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앰프일지라도 토폴로지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성 차이를 잘 이용하여 EMI 내성 앰프를 설계를 함으로써 이런 보다 나은 EMI 내성 앰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끼치는 EMI의 영향과 그로 인한 나타나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셔널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설계할 수 있는 EMI 앰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하드디스크 모니터링, 랩탑, 이런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예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센서 입력을 받아서 1kg 대비 100kg니까 101배의 증폭을 해서 AD 컨버터에다가 시그널을 집어넣는, 시그널을 공급하는 이런 제품, 회로 설계입니다. 티피컬 이런 앰프인 경우는 EMI RR이 50dB 정도 되는데, 저희 이제 EMI 내성 앰프 같은 경우는 80dB, 30dB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인풋 레벨이 한 0.32mV 반에서 여기는 10마이크로볼트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시프트가 여기는 32mV인 것에 대비해서 1mV만 변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즉 여기 앰프에 의해서 외부 EMI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트 에러가 여기는 한 7비트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0.2dB, 0.2비트 정도 레졸루션이 차이 나고, 모든 주어진 조건은 RF가 100mV 인풋에 900메가 시그널, 보통 GSM에 많이 쓰는 레벨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에 의한 EMI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이런 압력 센서가 보통 이렇게 브리지 스타일의 저항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압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저항값이 변함으로써 여기에 전압이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 LMV851은 버퍼로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LMV851 두 번째는 100ohm이고 2.4K니까 이게 한 24K배 정도의 증폭률을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나타난 아주 미세한 노이즈라도 이렇게 일반 오프앰프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출력으로 이렇게 그대로 노이즈가 나타나지만은 LMV851을 쓰시게 되면은 거의 출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물론 이것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2단으로 쓰시거나 3단으로 쓰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커플링 해주고 필터 써주고 해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탠더화된 정형화된 폼, 이 노이즈가 있던 없던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회로거든요. 저희 LMV852 같은 EMI 내성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형화된 폼의 회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은 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AD 컨버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오프앰프를 사용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LC 필터, RC 필터를 쓰고 또 거기다 피드백 걸어주고 회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한 그 같은 회로가 이런 외부에서 EMI 영향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에 따라서 회로에 필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저희 제품에 정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일한 회로로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간단한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EMI 내성 앰프를 사용하여 구성한 제품의 구성도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렸고, 이제는 그 외에 블록 다이어그램과 저희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혈액 분석계의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보통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은 커런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IV 앰프를 통해 가지고 변환을 해주고, 다시 여기서 로패스 필터를 거친 다음에 디퍼런스 앰프를 통해서 AD 컨버터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로패스 필터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호를 한번 크게 증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 가장 상당히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페어런스의 노이즈 시그널과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서 오는 시그널 간의 차이를 여기서 그대로 증폭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 LMV852 같은 EMI 내성 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해주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간섭에 의한 노이즈는 차단이 되고 순수 시그널 부분만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디퍼런셜 앰프로 들어간 다음에 ADC 들어감으로써 AD 컨버터의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이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 나오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예로서 LMV851을 캐스케이드로 쓰신 다음에 AD 컨버터 연결해주면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뒷단의 처리는 FPGA나 DSP성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로서 터치 패널 컨트롤 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MC에서 터치패드에 데이터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트리거를 걸어주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터치패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이런 노이즈를 해서 시그널을 읽혀지게 되면 이쪽 MCU에서 읽어드리는 AD 컨버터, 터치패드 포지션 값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LMV851을 통해서 바이오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읽고자 하는 타이밍을 컨트롤해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온 내성, EMI 노이즈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이런 오프셋 값이 나타남으로써 터치패드의 오동작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EMI 내성 앰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간간히 저희 제품 한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즉 LMV831, 832, 834 저희 뒤에 끝털이 1, 2, 4는 제품당 들어있는 채널의 수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채널, 두 채널, 네 채널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밴드위드스가 3메가인 제품과 밴드위드스가 8메가인 제품, 밴드위드스가 30메가인 제품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 각각에 맞춰 EMI RR이 85dB 티피컬한 값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비교표에서 한 50dB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85, 87, 105dB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단히 훌륭한 제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IS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제품이 좀 더 우수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용도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발행을 합니다. 저희 이제 EMI 내성 앰프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노트로는 AN-1698이라는 도큐멘트로 되어 있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 커스터머분들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LMV851, 852, 854에 대해서 따로의 이벨루션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 디스트리뷰터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인터페런스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OPMP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인터페런스의 키는 OPMP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EMI 내성 앰프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외부 인터페런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디자인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적은 부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적은 PCB 공간,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릴라이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이런 모든 관련 자료는 www.national.com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파워도 있고 다른 앰플리파이어 인터페이스 많이 있는데 앰플리파이어 관련해서는 앰플리파이어 안에 가시면은 자료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웹세미나 관련한 자료는 national.com 내부에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안에 앰프 부분 안에 앰프에 관련된 걸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거 외에
다른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서치를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